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국 증권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이 미국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제 어제보다 한층 더 통화 완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네. 이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 이 종가는 1.03% 오른 5,157.36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마감가도 살펴보면 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34% 상승한 38,791.35로 마감했고요.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1% 오른 16,273.3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는 고점을 경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장중에 고점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방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은 이제 상원에 출석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계속 냉각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일 하원 보고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재차 시사하면서 미국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 이제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고도 진단했는데요. 이 중립금리라는 건 그러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그 나라가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달성하게 하는 금리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금리인데요. 중앙은행은 이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최대한 가까워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이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고 말했다는 건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다소 높은 수준이고 따라서 조만간 금리 인하 수준을 밟는 것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은 겁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이 다음에 따라올 이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봐야겠는데 유럽에서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늦게 열린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동결은 했지만 유럽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유럽의 첫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가 될 건지에 더 관심이 쏠렸는데요. 하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경제 지표에 의존하는 접근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또 어떤 추가적인 단서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라가르드 총재의 기자회견 발언을 살펴보면 네. 이제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해 잘 나아가고는 있지만 충분히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회의에서는 아주 조금, 그리고 6월에는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앞서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 여름쯤에 첫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5월에 발표되는 그 1분기 임금 인상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경제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밤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들썩했단 말이죠. 미국 기술주들도 간만에 강세를 이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4.47% 상승하면서 이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미지오 증권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영향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시가총액 2위인 애플과 시총 차이를 2,900억 달러 수준까지 좁혔습니다. 네. 또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도 0.36% 상승했고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36%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속한 대형 기술주 그룹에서 이 애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도 모두 올랐습니다. 네. 이 페북의 모 회사인 메타가 3.25% 오르는 등 대형 기술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대형 기술주의 강세가 언제까지 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코스피 마감가를 살펴보면 전 거래일보다 0.23% 오른 2,647.62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렇게 사흘 만에 반등한 셈인데요. 이제 새벽 미국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 연동했습니다. 또 수급상으로는 기관이 사고 팔기를 반복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개인이 2,7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점이 뭐가 있었나요? 네, 바로 정부의 이 증시 부양책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주로 꼽히는 저PBR주, 그러니까 저평가된 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예. 특히 보험과 금융업이 각각 1.9% 그리고 1.1% 올랐고요.
또 한국거래소가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지침을 기존 6월에서 5월로 한 달 앞당겨서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2차 전지주도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이 코엑스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4에서 기업들이 배터리 양산 등 향후 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하자 투자 네.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차 전지 대표주인 삼성 SDI는 내년부터 원통형 46파이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3%나 급등했고요. 네. 또 경쟁사인 LG에너지솔루션 주가도 3%대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주가 강세를 보였군요. 끝으로 오늘 코스피는 어떻게 전망이 될까요? 네, 국내 주식시장은 간밤 미국 주식시장 강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오늘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네. 이 재료를 대기하는 장세도 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